안녕하세요. 방학읽기 오늘도 방학읽기 박재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전히 1년 넘게 코로나에 관한 거는 그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데 최근에 이제 군청에서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고 백신 맞았는데 부작용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뉴스가 중앙 뉴스 기관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놀랬죠. 네네네네. 그 사연이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예. 뉴스완이라는 그 이제 중국 그 통신사로 통신 사기 사죠. 네. 예, 거기서 기사가 났고 네. TV조선 네. 이런 데서도 저기 그 뉴스에 네. 그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 공무원들이 한 120명 가량 백신 주사를 맞았고 네. 그 후유증이 크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네. 한 30명 가량이 출근도 못할 정도로 휴가를 냈다. 휴가를 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아스트로제네카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그 안전성에 좀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보도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쓴 취지는 얼마든지 그런 부작용 관련돼서 아니면 그 의심 관련해서 보도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군 공무원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예. 그런 내용들을 군에서 확인을 해줬다라는 게 네.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현재 지금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한 이제 지금 좀 초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맞고요. 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노령 네. 65세 이상. 65세 이상 어른들이 접종을 좀 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공무원들도 맞았는데 문제가 있더라 네. 라는 소문이 퍼지면 이게 향후에 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런 2, 3일 정도의 어떤 그 접종 후에 어떤 후유증은 네. 예견이 된 거잖아요. 네. 예견이 되고 예를 들어서 2, 3일 지났는데도 네. 뭔가 문제가 되면 심각하게 어떻게 후유증이 있거나 이러면 공무원들도 아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에 그 자료를 제공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고 그리고 어떤 취지라는 걸 알 텐데 그런데 인터뷰에 응하고 이게 굉장히 공무원들이 문제가 크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재영 기자 말은 이건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국적인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일반 현상인데 예. 이걸 가지고 좀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증폭시킨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글쎄 그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공공기관이고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금 백신 접종을 강화군에서 백신 접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강화군이 그렇죠.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백신 접종을 지금 해나가야 될 주체가 이런 무책임한 그 보도에 이용될 수 있는 아니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물론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거라면 적극 찾아 나서겠지만 그래도 박지영 기자 말씀은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이게 방역에 책임져야 될 당국자인데 좀 그 보편적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같이 언론에 부안해도 하듯이 참여해서 좀 증폭시키겠다는 거죠. 뉴스완이 실초 보도했는데 뉴스완이 보도했을 때 거의 검색순위 1위까지 올라갔어요. 왜 검색순위 1위까지 올라갔냐? 그 당시 아스트로제네카의 안전성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 독일에서 이제 백신을 넣다가 중단을 시키고 이런 뉴스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시점이었고 아스트로제네카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시행을 이제 마치겠다, 65세 이상한테도 마치겠다라고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유럽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강화군과 공무원들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취재 협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나가니까 또 댓글이 또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또 올라왔어요. 네. 아니 뭐 공무원들은 뭐 아프다고도 못하냐. 그리고 강화뉴스는 뭐 저기 저 문재인 쪽 신문이냐, 민주당 쪽 신문이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이제 주말을 끼고 했으니까 2, 3일은 지났잖아요. 예. 백신을 맞고 2, 3일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3일 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좀 진짜 문제가 되겠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화군에 질의를 했죠. 예. 그 백신 맞은 공무원 중에서 예.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냐. 예. 근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뭐 우리 저 공무원들은 이제 저랑 인터뷰를 안 하고요. 네. 우리 한의동 공보관하고만 예. 그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 한의동 공보관이 이 기사에 대해서 제목 바꾸라고. 현재 취합 중에 있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거죠? 아니 강화군에서 언제 불안감을 조성했냐. 이거 제목 바꾸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아니 제목을 왜 바꾸냐. 정당한 기사다. 그래서 네. 옥신각신 했고요. 예.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취합 중이고 자기는 정확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사실 확인부터 하죠.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몇 건 사례가 된 문제가 됐던 거는 혈전 문제 사실은 네. 혈전의 문제였는데 네네네. 네네. 그런 거였는데 강화군 뉴스 여기에서 보도에서는 네. 그런 건 없고 좀 없죠. 아파서 네. 발열 두통은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항상 네.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휴가를 냈다. 예.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예. 34명 아주 예. 노령층도 아닌데 그런데 뭐 이 정도네요 그냥.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 보면 열흘 동안이에요. 네, 열흘 동안 30명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3명 버리고 3명.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스트로제네카는 젊은 층한테는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그 반응이 초기 반응이 더 세게 심하게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저기 저 정부에서도 하루 정도 좀 쉬게 할 수 있으면 쉽게 해줘라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 정도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언론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야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뭐 TV조선이나 뉴스원은 사실 뭐랄까 뭐 먹잇감을 줍는 거고요. 네, 듣기에 따라서 좀 불편한 분들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보도를 좀 잘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런 성향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박지원 기자가 지적하는 거는 그 언론사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강화군이 문제라. 공공기관인 강화군이 거기에 그렇죠. 부안 적극적으로 응대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제가 취재해봐서 알잖아요. 네. 사실은 저기 민감한 것들을 취재 거부하고 잘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민감성이 없었다면 상당히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요. 공공기관 특히 그렇죠.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야 될 강하고 방역당국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해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코로나19의 방역에 앞장서는 사람이 그러면 전선에서 백신을 맞지 말자고 얘기하자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화했더니 뭐 회의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남겼거든요. 전화 좀 해달라고. 안 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또 책임자들이 양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저희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강화군의 좀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